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도 뭐 이 종목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고 단기간쯤에서 들어갔다가 대응을 하고 나왔는데요. 한 6, 7개월 전에도 이런 경영권 분쟁, 아마 제목을 이렇게 썼을 거예요. 경영권 분쟁이라고 쓰고 작전이라고 읽는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고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강성부 펀드에서 경영권 분쟁 이슈를 띄워가지고 고점에서 물량을 털고 나왔거든요. 이번 한미사이언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DB 하이텍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승 하다가 이날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상한가를 띄우고 그다음 갭 상승 띄우고 그리고 하루 눌렀다가 다시 한번 상승 주고 그대로 쭉 빠졌거든요. DB 하이텍도 시가총액이 지금 하락했는데도 2조. 이것도 한 40몇 프로 뛰었겠네요. 경영권 분쟁 이야기 나오고 강성부 펀드 나오면서 이렇게 한번 급등하고 다시 빠졌거든요. 경영권 분쟁이라는 거 이렇게 띄우면 이런 라인에서 한번 쳐주고 나옵니다. 주고 한번 쳐주고 달면서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빠지는데 이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빠져버렸어요. 단타치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이렉트 바로 빠져버렸잖아요. 자, 재료 뉴스,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재료, 뉴스, 이슈, 수급, 차트, 뭐 매매자의 심리, 개인들의 어떤 심리, 재료가 중요하고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고 뭐 기본적 분석도 중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재료가 있는 곳에 파동이 있다.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시장의 주목을 받는 종목들은 계속 사람들의 매수세를 유발시키고 또 그 매수세에 의해서 사람들은 또 매도를 하기 때문에 항상 파동은 일어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 매매를 할 때는 이슈가 강하게 붙었거나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거나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에서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합니다. 경영권 분쟁이 붙었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에서 파동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 내역을 보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경영권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단기간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그냥 뭐 2천억, 3천억짜리면 충분히 뭐 점상한가도 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2조 원이 넘고 3조 원이 넘는 종목들은 누가 손을 내겠습니까?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했다가 여기서 파는 거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만약에 경영권 분쟁을 빨리 정보를 입수했다면 여기서 샀겠죠. 누군가는. 그리고 여기서 다 정리를 했겠죠. 가지고 있던 물량을 여기서 다 정리했겠죠. 누가 했을까요? 수급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15일 날에 갭 띄워놓고 엄봉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개인들이 들어왔네요. 40만 주, 43만 주 개인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 날도 40만 주 또 개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두 날에 개인들의 40만 주, 이 이틀 동안 개인들이 8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80만 주가 들어왔고 나머지 그 물량은 누가 다 팔았습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모조리 다 팔았습니다. 결국은 개인들이 다 받아준 거예요. 90만 주 되는데 80만 주, 90만 주면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4만 원만 따지더라도 몇백억이 되잖아요. 500억 가까이 됩니까?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개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줬다. 그러면 기관들은 이 구간을 가지고 있던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물량들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떠면서 상승이 나오니까 다 팔아버린 거예요. 개인들은 여기서 샀던 물량을 지금까지 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들고 있습니까? 개미 털기다라고 이야기하고 눌림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만 그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세력의 입장이면 어떡할 겁니까? 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도 아니고 3조 원짜리가 여기서 급등이 나왔다가 눌렀다가 다시 간다고요. 어떤 모멘텀으로 이 많은 매수세를 유발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황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미 뉴스는 나와버렸고 그리고 시총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파동이 다이나믹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파동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시가총액이 2천억 미만에 있는 종목들이 이런 파동이 많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우리가 이제 호가창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비중 배팅을 해서 짧게 먹고 나오더라도 수익 금액은 커질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편향적인 사고보다는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매매를 하셔라. 주식 매매는 자기가 고집만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이상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주식이 상승하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재료, 뉴스, 이슈, 차트, 뭐 그 매매자의 심리, 뭐 세력의 심리, 개인의 심리, 그 당시에 시장 상황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이없이 당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제 매매를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고 전일 상한가가 비교적 좀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상한가가 풀리면서 물량이 좀 풀리긴 했는데 갭하락이 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하락하지 않겠나 이렇게 계획을 잡고 좀 빨리 매도
매수를 잡고 들어갔어요. 계속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잘못하면 오늘 큰 사고 터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분할 매수를 들어갔다가 평단가를 계속 맞췄습니다. 물론 손절로 끊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단기 매매는 강한 이슈와 재료가 있는 곳에 항상 뭐가 온다? 파동이 따라온다. 파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이제 제 단기 매매 나름의 생각인데 이건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위로 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굳이 손절을 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구간까지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물량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 때 이제 손실이 없는 수준에서 물량을 조금 조절을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했던 물량들을 이 구간에서 이제 손실이 없는 선에서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주가가 빠져서 또 이 구간에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여기서 또 바로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를 못하고 반등을 주길래 그냥 여기서는 다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폭 수익권에 매도를 했는데 종가를 타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다음날 캡이 나올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근데 이 구간에서 나왔던 흐름들이 너무 약한 흐름들이고 매수세가 너무 약하고 매도세가 너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하게 쳐줘야 될 때 쳐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에 주가가 이제 흘러내려서 이 구간에서 그냥 손실 없는 선에서 다 마무리하고 매도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날 이제 갭은 떠더라고요. 3% 정도 갭을 떠서 시작하는 걸 보고 역시 그 이후로가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자, 매매는 단기간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을 훼손하면 아마 여기서는 손절을 쳤을 겁니다. 왜?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야 돼요.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어야 됩니다. 기술적 반등을 한번 위로 싹 쏘아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도 없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타고 종가를 가지고 넘어갈 이유도 없었다 생각에 이제 다 매도를 하고 손실 안 보고 나온 거에 만족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저는 매매를 종료를 했는데요. 이슈가 있어서 단기간쯤으로 접근했다 그러면 단기로 끊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단기로 들어가셔가지고 물려가지고 개미 털기다라고 본인 합리화시키고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주식 매매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경영권 분쟁이라 쓰고 작전이라고 읽는다. 걔네들은 이미 이 구간에서 사고 개미들에게 다 넘겼다.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미 넘겼다. 수급을 보더라도 나타나잖아요. 거래량은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말씀드렸죠. 차트는 모든 것에 우선할 수도 있다. 단 공부한 사람에 한해서. 차트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수급도 그런 것도 보여주는 거고요. 차트와 수급은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15, 16일 날 개인들이 사고 그 물량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팔았잖아요. 그죠? 여기서만 보더라도 이거를 장기간쯤에 개미 털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가는 것은 그거는 자기 합리화다. 편향적인 사고보다는 유연한 사고로 전환을 하시고 주식 매매에는 100%는 없습니다. 항상 털릴 수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이 항상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주식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재료와 뉴스, 이슈 이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차트와 수급, 개인의 성향, 그리고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게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주식을 함에 있어서 너무 편향적인 사고보다는 좀 주식에 대한 개념, 원리를 이해를 하셔라. 내가 사서 빠진다고 뭐 눌리목이다, 뭐 개미 털기다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일반인들은 대부분 소문이 날 때는 그 소문을 못 듣고 뉴스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거죠. 고점에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샀으면은 잘못됐다 그러면 인지를 하고 빨리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버티게 되는 게 더 악순환이 되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